네, 지금 폴스타 2 차량을 이제 시승하게 됐는데, 차량 시승을 하기 전에 일단 배터리부터 이제 충전을 하려고 지금 충전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현재 충전 중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는 충전에 관련된 설정이 이제 뜨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90%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가 되면 충전이 완료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권장으로 80에서 90 정도를 권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충전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100까지 다 충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100% 충전을 했을 때는 운행을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타는 차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100% 충전을 해놓고 운행을 안 하고 계속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끔씩 운행하는 차들은 배터리를 100%까지 다 충전을 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90에서 80% 정도에 맞추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저는 어차피 매일매일 탈 거기 때문에 지금 100% 충전하고 내일 바로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100% 충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 폴스타 2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을 지금 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 수서관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지금 정체 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니까 뭐 몸은 피곤하진 않아요. 마음은 좀 답답하죠. 길이 막히니까.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기차인데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구성도 볼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일단 아웃사이드 미러가 보면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죠. 보면 테두리가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지금 T맵을 지금 연동해 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T맵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안 하고 그냥 폴스타 2 자체에 T맵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실시간 길 안내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도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이걸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에서도 화면을 띄워서 이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모니터가 세로형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게 보면 다 세로형 모니터잖아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T맵도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이제 화면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보통 차들이 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로형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화면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길이가 좀 짧아서 조금 화면이 잘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로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오히려 T맵에서 되게 최적화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클러스터는 가로형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가 좀 잘려 있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연결할 때 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선 연결 없이 그냥 바로 T맵 때문에 연결하시는 거라면 그냥 T맵은 이렇게 자체 T맵을 사용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카플레이 연결 안 하더라도 그냥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케이블을 꼭 연결해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고출력 모델인데요. 4륜구동이고요. 옵션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승차에는 퍼포먼스 패키지는 빠졌어요.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을 해야만 올린지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빠졌기 때문에 올린지 서스펜션도 없고, 그 다음에 브렘보 대용량 브레이크 요것도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플러스 패키지, 파일럿 패키지, 그 다음에 나파 가죽 시트, 나머지 옵션은 패키지는 다 풀 옵션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패키지 빼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뭐 플러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하만 카돈 오디오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이 파일럿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뺄 옵션이 없어요. 네,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패키지로 나눠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옵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키지를 다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트 말고 나파 가죽 시트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하면은 시트가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밝은색 톤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이것도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패키지를 안 넣으면 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처럼 요 리어뷰 미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리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리어뷰 미러도 그렇고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제 간선도로에서 나와서 지금 도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크루즈 컨트롤은 해제하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렇게 해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악셀을 밟아서 주행을 할 건데,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도 그렇고 운전 편의에서도 그렇고 전기차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는 게 좋겠죠. 뭐 물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몇 번 써보시면은 금방 적응이 돼요. 이게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최소화되고 배터리 충전 효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할 때는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코스팅을 이용해서 탄력 주행을 많이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도심에서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회생제동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여기 화면에서 차량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원페달 드라이빙 지금 꺼짐으로 되어 있는데, 자, 표준으로 바꿨습니다. 자, 표준으로 해놓는 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을 이제 뗄 때 회생제동이 가장 강하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세다 그러면 낮음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이제 악셀을 떼는 양하고 비례해서 이제 회생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지시면은 악셀을 밟아서 가속하는 정도를 조절하고 악셀을 띄어가면서 감속하는 정도를 조절하고, 이게 자유자재로 페달 하나 조작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회생제동을 강하게 쓰는 거랑 원페달 드라이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정차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 페달 조작 안 하고 악셀 페달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지금 완전히 뛰니까 이렇게 완전히 정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뭐 급하게 급제동 할 일이 아니라면은 도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쓸 일이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페달 드라이빙은 이제 표준 모드하고 회생제동 낮은 모드하고 두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완전히 끌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표준 모드로 가장 회생제동을 강하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악셀 페달을 뗄 때도 되게 세심하게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차가 심하게 울컥거리거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가 서버려 가지고 다시 악셀 페달을 밟아야 되고 좀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서 원페달 드라이빙의 회생제동 양을 낮음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제가 낮음으로 해놓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모드를 표준에서 낮음으로 낮춰놓은 상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악셀을 떼서 이렇게 악셀을 떼는 것도 확 떼는 게 아니라 조절하면서 떼잖아요. 그 떼는 양을 가지고 회생제동을 발생시켜서 감속을 하는 정도가 표준 모드로 이용할 때보다는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감속량이 줄어서 조금 차간거리가 빨리 가까워질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은 표준 모드일 때보다 회생제동이 부드럽게 걸리기 때문에 좀 주행감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울컥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 정차도 지원하긴 하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이니까 좀 앞차가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제동을 해야 될 때는 악셀 페달을 놓는 것만으로 완전 정차까지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긴 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좀 해줘야 돼요. 미리부터 페달을 떼어서 감속하지 않으면 완전 정차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면 원페달 드라이빙 옆에
크립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오프로 돼 있는데 이 크립이 오프 상태일 때 원페달 드라이빙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 크립이라는 게 뭐냐면 주행을 하다가 이제 악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듯이 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보통 오토미션 차들 뒤놓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악셀도 안 밟고 있으면 혼자 조금씩 가잖아요. 주차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용하죠. 그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활성화하느냐 마느냐라는 설정이에요. 오프에다 해놓으면은 클리핑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요. 악셀을 밟을 때만 차가 갑니다. 악셀을 놓으면 차가 그냥 안 가요. 그리고 클리핑 기능을 ON으로 해놓으면 악셀을 안 밟고 아무것도 안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으면 차가 조금씩 이렇게 굴러갑니다. 주차 같은 거 할 때 좀 편하겠죠. 악셀 안 밟고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니까. 브레이크 페달만 살짝 조작해 가지고 주차할 때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을 썼을 때 이 클립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완전 정차하는 기능하고 이렇게 서로 약간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의 완전 정차 기능이 조금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는 분들은 저 클립 기능을 오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된 차예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올린즈 서스펜션이 아니고 그냥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 도심 주행에서의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편입니다. 좀 딱딱해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편이고, 길이 조금 안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범프를 처리하거나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조금 차가 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이제 부드럽다거나 안락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핸들링은 되게 빠릿빠릿하고요. 되게 탄탄합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고속주행에서의 승차감은 일단 노면이 좋기 때문에 뭐 튀는 느낌은 이제 거의 없고요. 이렇게 교각 이음새 같은 데 밟을 때 살짝 단단하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뭐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특히나 서스펜션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출렁거리는 느낌도 없고 되게 뭐랄까 좀 다이내믹한 느낌이 납니다. 스티어링도 탄탄하고요. 핸들링도 경쾌하고 뭔가 좀 달리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승차감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간 폴스타2를 제가 아직 못 타봤네요. 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폴스타2에는 T맵이 자체 내장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쓰는 T맵하고 똑같은 이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경로 설정할 때 이렇게 직접 터치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그 음성 명령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음성 명령 기능은 보통 자동차에는 음성 명령 기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음성 명령 기능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아리야,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로.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본문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그 대화형 음성 명령 기능을 폴스타2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T맵이 그대로 이식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파일럿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만 적용이 되거든요. 이 파일럿 패키지가 지금 이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요 리모컨 중에 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다는 표시가 나오고, 현재 속도가 50km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50km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100km 도로니까 100km에 이제 맞추려면은 요 리모컨에 있는 요 위에 아래 버튼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 왼쪽에 있는 설정 속도가 노란색 부분이 바뀝니다. 제가 일단 100km로 설정을 했고요. 100km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100km 속도 범위 내에서 선행 차량하고의 거리를 감지해서
스스로 가감속을 해줍니다. 완전 정차까지 되고요. 이제 완전 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잠깐 정차하고 출발할 때는 자동으로 출발까지 해주고, 정차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일단은 일시 정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시작하려면 앞차가 출발할 때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 다시 이제 재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간거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차간거리 설정은 이 버튼으로 하면 돼요. 가깝게 멀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차량 부분에 노란색 아이콘으로 거리가 표시가 돼요. 제일 가깝게 설정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선행 차량하고의 거리 상에서 현재 속도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을 설정하더라도 제일 가깝게 했다는 거는 제일 짧게 설정했다는 얘기죠. 시간이 그렇게 하더라도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긴 거리에서 같은 시간에 도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가깝게 설정해도 속도가 높아지면 거리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도달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도달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거리가 또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이 차가 속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더라도 다시 거리 설정을 하거나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속도에 맞춰서 도달 시간에 맞춰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시면 되고, 다만 이제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악천후 때는 제동거리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차간거리 설정을 좀 길게 설정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했는데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버튼을 따로 눌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가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계기판에 보시면 이쪽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이콘은 있는데 비활성화되어 있죠. 저거를 활성화하시려면 요 우측으로 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르시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저게 활성화되면 이제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잡고만 있으면 차로를 인식을 해서 요 가운데 부분으로 스스로 제어를 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훨씬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핸들을 계속 놓고 가게 되면은 잡으라고 경고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가볍게만 잡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급하게 선회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접 조작을 해줘야 되지만, 고속도로 장거리 크루징을 할 때 혹은 뭐 간선도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파일럿 어시스트를 설정해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켜놓고 운행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티어링 휠을 계속 안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1차로 이제 저 아이콘에서 경고가 나오고요. 잡으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잡고 있으면 2차로 경고와 함께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경고 음이 발생하고요. 그래도 계속 안 잡고 가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완전히 그냥 해제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 폴스타 2를 타고 파일럿 어시스트,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능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고 약간 구조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게 되면 악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조작하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왼발은 이렇게 풋레스트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주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 일반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오른발은 이렇게 밑에다 발을 내려놓고 운전하게 되는데, 이 폴스타 같은 경우는 이 페달 아래쪽 부분이 여기가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을 조작할 때는 이 부분이 내려가 있으니까 좀 발이 편한데, 오히려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때 발을 이렇게 내려놓으려 그러면 여기가 푹 들어가 있으니까 발목 앞꿈치가 앞으로 푹 꺼집니다. 그래서 되게 발목이 아파요. 불편하고. 그래서 평평한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무릎을 한껏 세워서 이렇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불편해요. 또 이러다가 급하게 또 브레이크 조작할 일 있으면 또 거리가 머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페달에 발을 살짝 올려놓고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되게 다행인 거는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이 악셀 페달이 앞부분이 아주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에 페달 위에 발을 살짝 올려놓고 있어도
힘만 주지 않으면은 조작하지 않은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약간 악셀 페달을 발판처럼 그냥 살짝 올려놓고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래도 페달이 눌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네, 이번에는 폴스타2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동식 트렁크고요. 요 번호판 밑에 여기 앞에 보면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전동식으로 열리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있고 트렁크 공간인데, 트렁크 공간은 꽤 넓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웬만큼 짐이 많아도 다 적재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칸막이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뭐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도 있고, 뭐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물망도 있고, 여기 뭐 고정하는 밴드도 있고요. 이런 고정 고리도 있어요. 이런 여기도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짐을 싣고 뭐 묶어야 될 때, 저럴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2열 시트에 베이비 시트 연결할 때 고정하는 아이소픽스 고리이고, 여기 이제 12V 시거잭도 있네요. 그리고 이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 밑에도 또 적재 공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적재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빼내고 싶은데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짐을 이 안에다 넣고 뺄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고정하는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다시 뺄 때는 이렇게 빼서 넣어놓고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다 제가 이제 2열 시트를 한번 폴딩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키스로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열면은 여기 천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밀면 여기가 이제 2열 컵홀더고요. 여기 이렇게 천이 있잖아요. 이 천 안쪽으로 2열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스키스루죠. 스키 같은 거 실을 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긴 거 실을 때 쓰면 되는 거고요. 이 스키스루는 트렁크에서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열 시트를 한번 폴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열 시트 폴딩도 적재하면서는 따로 뭐 레버나 이런 게 없고, 직접 시트에 있는 걸 저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적재하면서 누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냥 2열로 와서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저쪽 거 열려면 또 저쪽으로 가야죠. 보통 차마다 다른데 이런데 레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되게 하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게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네, 폴딩 레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폴딩을 하니까 되게 거의 평평하게 가깝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면은 꽤 넓어요. 여기서 이제 뭐 차박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빼야 되는데, 이 러기지 스크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이게 빼는 거는 다른 차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끈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 빼주고 이걸 당겨서 이제 저기 잡혀있는 고리를 빼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쓸리면 손을 비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까 하다가 비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피봤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마감 처리가, 요 모서리, 요 경계선 부분 마감 처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면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절삭하고 그냥 재단한 다음에 그냥 마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쓸리면 피부가 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만약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직포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테두리별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벨 일이 없겠죠. 네, 요거를 한번 제가 빼보겠습니다. 빼서, 자, 이렇게 빼면, 네,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다시 2열 시트를 세워 보겠습니다. 또 일일이 손으로 세워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짐을 적재해 볼 건데, 제가 보통 평소에 항상 갖고 다니는 짐이에요. 그래서 장비 가방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방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노트북
첫 번째 노트북 가방, 두 번째 장비 가방,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노트북 가방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는 항상 고정적으로 제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짐을 넣는다 그러면 막 좀 혼동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섞이고 이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얘를 이렇게 딱 세워서 고정을 해주면 저쪽 뒤에 짐이 정리가 되고, 여기는 또 이제 나머지 또 필요할 때마다 짐을 적재해서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걸 꺼낼 일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꺼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내려서 꺼내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비상용 충전 케이블인데, 이거는 요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요 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임시로 갖고 다니는 거니까 여기다 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폴스타2의 해치를 끝까지 다 열은 거예요. 굉장히 높게 열리죠. 네, 여기 버튼이, 전동식 버튼이 여기 있고요. 굉장히 높게 열립니다. 근데 이제 뭐 천장이 낮은 주차장에 세우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열리다 간섭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용하시는 분의 신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 높이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뭐 현대차에서 이거 높이 조절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 내리는 거는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내려오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한 번 더 눌러요. 그럼 멈추거든요. 그렇게 멈춘 상태에서 조금 더 내리고 싶다, 여기서 멈춥니다. 이거 누르면 올라가진 않습니다. 무조건 내려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렸다, 다시 좀 올려야 된다, 그러면 손으로 그냥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렇게 맞춰줬으면은 이렇게 맞춰놓은 높이에다가 내가 아예 저장을 해놓고, 다음부터는 트렁크를 열면 딱 요 정도 높이까지만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열림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소리 날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닫아 볼게요. 닫고 이제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해 놓은 위치까지만 열렸죠. 위치를 다시 바꾸고 싶으면 또 원하는 대로 맞춘 다음에 또 길게 누르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걸 내리고 싶으면 이걸 눌러서 내리시고, 멈추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고, 다시 올리고 싶을 때는 그냥 손으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제가 맞춰 놓을게요. 제일 위에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또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됐죠? 이제 다시 닫아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쉽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 이제 멀리 갈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가다가 이제 급하게 뭐 충전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본 곳에 주변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일일이 다 미리 파악하고 오지 않는 한은 좀 찾기가 어렵고, 설사 미리 파악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를 찾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요 티맵에서 가까운 충전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 되게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알려줘. 가는 길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네, 지금 제가 경로를 찍어 놨는데, 이 경로 가는 길에 있는 가까운 충전소들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골라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경로 설정한 거를 취소하고 경로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좀 찾아줘. 주변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경로를 설정했을 때는 경로 가는 길에 있는 도중에 있는 가까운 충전소를 안내를 해주고요. 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를 이렇게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할 때 충전소 찾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